인생이란 긴 여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침표와 쉼표 사이에서 고민한다.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고 쉼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처럼 각자의 삶에서 어떤 순간에 멈춰서고 어떤 순간에는 계속 전진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마치 영화 시나리오를 쓰듯 우리의 삶도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 때로는 한 문장을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 때가 있다.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 우리는 이미 많은 마침표와 쉼표를 경험하게 된다. 일과 사랑, 꿈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여기까지 왔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결정으로 후회하거나 적절한 시점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 스스로를 칭찬하기도 했다. 이제 남아있는 인생 후반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마음의 정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그동안 찍었던 마침표와 쉼표를 되짚어 보는 것이다. 어떤 결정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는지, 어떤 순간에 내가 멈춰 섰어야 했는지, 혹은 계속 나아갔어야 했는지를 성찰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하는 단계가 있다. 우리의 삶에도 예행 연습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삶이 더욱 멋지고 의미 있기를 원한다면 마침표를 위한 쉼표를 잘 찍고 다시 뛸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더 멀리 그리고 더 오래 뛰기 위해서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변화를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그 결정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동반된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을 개발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중년이라는 시기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된 나이일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마침표와 쉼표에서 배우듯 인생의 리듬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100세 시대다. 청년의 시절보다 노년의 시절이 기나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 이 기나긴 세월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 들었음을 깨닫는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삶의 짐은 여전히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그 무게는 날로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짐들은 노년의 삶을 더욱 고되게 만든다. 그 짐은 나의 짐보다도 타인의 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 것이 아님에도 남에게 주지도 못한다. 나마저도 내 자신의 존재는 있고 그저 타인의 짐을 짊어진 채 무거운 발걸음을 터벅터벅 끌고 간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여기니 타인들도 나를 그렇게 대한다. 남의 짐을 들어주느라 내 인생은 바쁘고 고달프다. 이 글을 들으며 자신의 인생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 오늘, 어제, 지난주 당신의 삶을 돌아보라. 오로지 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무엇을 해준 것이 있는지 적어보라. 잘 떠오르지 않는가? 혹시 하나도 없는가? 주위를 둘러보면 내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 무엇보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해야지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사람들은 인생 반전을 꿈꾼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인생과는 바꾸지 않고 그저 운에 기대거나 타인에게 기대려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인생 반전 따위는 없다. 노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쇠퇴의 기간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통해 배운 지혜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단지 외형의 변화일 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여물어 간다. 우리의 세월이 나이만 늘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깊어지고 풍부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노력이 비로소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노년이 언제나 꽃길이길,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 또한 찬란하게 피어가길 기원해야 한다. 우리의 여정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야 비로소 시작인지도 모른다. 찬란한 나의 삶을 스스로 응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깨달음이다. 나를 사랑하면 세상도 나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중년을 지나 인생 반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 박완서 작가님의 홈이라는 산문집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온다. 젊었을 적의 내 몸은 나하고 가장 친하고 만만한 것이더니 나이 들면서 차차 내 몸은 나에게 삐지기 시작했고 늙음하게 내 몸은 내가 한평생 모시고 길들여온 나의 가장 무서운 상전이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몸은 단순한 육체를 넘어 우리가 존재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몸이 없다면 지식이나 영혼 또한 그 가치를 잃게 된다. 건강한 몸이야말로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렇기에 몸을 돌보는 일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이다.
자신의 건강을 방치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결국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할 행위다. 몸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몸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의 생각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지만 몸은 언제나 현재에 머문다. 이는 몸이 우리 존재의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임을 의미한다. 몸이 곧 우리 자신이기에 몸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결코 사치가 아니다. 이는 필수적인 자기 관리의 일환으로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몸을 잘 관리하면 몸 또한 우리를 돌보아 줄 것이다. 그러나 방치한다면 결국 몸은 반란을 일으키며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이 들어 몸이 자꾸 고장나는 바람에 가던 길을 멈추거나 꿈을 접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남의 얘기가 아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몸을 돌보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자신의 몸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엇인가? 주위에 보면 걷기 예찬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럴까? 걷기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자연스럽고도 효과적인 활동 중 하나다. 복잡한 장비나 특별한 장소 없이도 실천 가능한 이 활동은 단지 하루에 30분을 투자함으로써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걷기가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일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걷기는 심장 건강을 개선한다. 규칙적인 걷기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두 번째, 체중 관리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걷기는 칼로리를 소모하는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체중 감소 및 유지에 도움을 준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걷기가 매우 유용하다. 자연 속에서의 걷기는 특히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이는 정신 건강의 전반적인 증진으로 이어진다. 네 번째 긍정적인 변화는 기분 개선이다. 걷기는 엔돌핀을 분비하게 함으로써 우울증 증상을 완화시키고 기분을 좋게 한다. 다섯 번째로, 걷기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감기나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다. 여섯 번째, 근육과 뼈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는 골다공증의 위험을 줄이고 근골격계의 건강을 향상시킨다. 일곱 번째 변화는 에너지 수준의 증가다. 규칙적인 걷기는 몸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우리를 더 활기차게 만든다. 여덟 번째로, 걷기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 정기적인 걷기는 더 깊고 편안한 수면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일상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아홉 번째,
인지 기능의 개선이 있다. 걷기는 뇌의 건강을 증진시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 10번째로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킨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걷기는 사회적 연결감을 강화하고 고립감을 줄인다. 마지막으로 걷기는 창의력을 증진시킨다. 자연 속에서의 걷기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떠올리는 데 영감을 주며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킨다. 두 번째, 말은 지독히 아껴야 한다. 요즘 사람들 중에는 함부로 말해서 자기도 모르게 화를 부르는 경우가 많고, 어떤 이들은 사실을 확인도 안 하고 말을 내뱉어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 성급하게 내뱉은 말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무심코 던진 돌멩이처럼 다른 이들의 삶 속에 파문을 일으키고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에는 사실 확인 없이 발언하는 태도와 말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자리 잡고 있다. 지혜는 듣는 데서 나오고 후회는 대부분 말에서 시작한다는 말처럼 진정한 지혜는 경청에서 비롯되며 뼈저린 후회는 섣부른 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고기가 입으로 인해 낚이듯 사람도 입으로 인해 문제에 빠진다. 말에는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말로 인한 상처는 오래간다. 그래서 말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상처는 오랜 시간 동안 남아 우리의 관계를 서서히 손상시킨다. 입술이 빨간 것은 마치 위험을 알리는 신호 같다. 이는 언제 어디서든 말을 조심하라는 창조주의 경고가 담겨 있는 듯하다. 우리의 한마디, 한 행동은 결과를 낳는다.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남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도 상처받는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구시화지문 설시참신도 패구심장설 안신처처오.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요.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니 입을 닫고 혀를 깊숙이 감추어 두면 몸이 어느 곳에 있다고 해도 편안할 것이다. 우리는 자주 불필요한 말로 상대방을 자극하고 마음에 상처를 준다. 필요 없는 말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무례한 말은 삼가야 한다. 그것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이다.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참고 말을 조심하면 모두에게 좋다. 즐거운 말 한마디는 나와 상대방의 하루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든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말과 침묵은 중요하다.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않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한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이상 충고랍시고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말을 삼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때로는 열띤 웅변보다 진중한 침묵이 상대방에게
더 가치 있는 울림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여가 시간 관리이다. 은퇴 이후 우리의 시간은 일 중심에서 여가 중심으로 시간의 성격이 변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 중심의 삶에서는 여가는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사치 같은 것으로 치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처 준비되지 못한 채 시작돼 버리는 여가 중심의 삶은 자칫 하루를 빈둥거리며 지내는 상황에 처하기 쉽다. 빈둥거리며 지내는 하루는 순식간에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게 된다.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면 소중한 시간은 마치 손안의 모래처럼 빠르게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하는 것 없이 시간만 잘 간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다. 다만 그 시간의 가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 일하던 시절, 여가는 단순히 휴식의 다른 이름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일요일처럼 우리는 넓어진 시간 속에서 제한된 수입과 함께 삶을 꾸려나가야 한다. 이 두 가지,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활용하느냐가 삶의 후반기를 어떻게 채울지 결정한다. 목표 없는 여가는 곧 지루함으로 치닫게 되지만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대다수의 시간 관리 서적은 일과 연계된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은퇴한 이후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간 관리법이 진정으로 와닿지 않는다. 은퇴 후의 시간은 다른 차원의 가치를 지니며 여기에 맞는 새로운 시간 활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일상에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비결이다. 이러한 루틴은 우리가 어떤 일정에 휘말려도 금세 원래의 궤도로 돌아올 수 있게 돕는다. 또한 생활에 여유를 갖는 것은 은퇴 이후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가족과의 시간은 더욱 소중해진다. 함께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계획하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할 수 있다. 학습은 여가의 한 형태로 자기 개발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는 은퇴한 이후의 삶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적절한 생활 리듬과 수면을 통해 늘어나는 여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는 외모 관리이다. 사람들은 보통 외모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으로 종종 유행을 따르는 비싼 옷차림이나 스타일 변화에 집중하곤 한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멋스러움을 얻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는 여러 방법들이 존재하며 그 방법들 중에는 경제적 부담이 적지만 효과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자각과 지속적인 자기 관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있다. 첫 번째, 외모 개선법 중 하나는 바로 자세의 교정이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세를 약간만 바꾸어도 인지되는 감정 상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우리의 자세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꼿꼿한 자세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첫인상을 전달한다. 그러나 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일상에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웃음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웃음은 단순한 표정 변화를 넘어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웃음은 스트레스 감소와 함께 행복감을 증진시키며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웃음은 갈등의 최소화, 사회적 관계의 개선,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의 확립에 기여함으로써 외모뿐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까지도 향상시킨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잠은 외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요소다. 수면 부족은 피부 노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감소 등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질 좋은 수면을 위한 환경 조성은 외모 개선은 물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방법들은 모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외모와 자신감,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자세, 웃음,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생 반전을 위해 우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를 다시 강조해 본다. 첫 번째,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말은 지독히 아껴야 한다. 세 번째, 여가 시간 관리이다. 네 번째, 외모 관리이다. 마음에 새겼는가? 이제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는가? 그러나 이 4가지가 중요한 줄은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천하지 못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오랫동안 나의 삶에서 형성된 습관 때문이다. 삶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또한 어떤 방향이 좋은 습관인 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곧 삶의 습관에 따라 방향이 바뀐다. 즉, 습관을 바꾸는 것이 인생 변화의 시작인 것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를 넘어 사람의 삶을 치료하는 의료인문학자인 이하영 원장이 집필한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이다. 이하영 원장을 통해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습관을 바꾸는 통찰력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매일 아침 5시 50분에 눈을 뜬다. 시계의 앞자리가 6이 되기 전에 얼른 일어나는 이유는 5가 주는 설렘과 긴장감이
좋기 때문이다. 하루 2번 5시를 보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책의 한 구절을 떠올린다. 삶을 바꾸려면 3가지를 기억하라. 성공을 꿈꾸고 목표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3가지를 하면 돼요. 마음 공부를 하고 삶의 기본기를 다지고 즐겁고 충실하게 살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삶이 변하려면 먼저 현실 회로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의 현실을 출력하는 현실 출력 회로는 무의식이다. 그 무의식에 있는 생각의 씨앗이 바뀌어야 한다. 그 씨앗인 관념과 열매인 현실이 하나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다. 마음 공부는 도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 삶의 기본기를 쌓아야 한다. 그 기본기가 독서, 운동, 명상이다. 뻔하고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이 3가지를 매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는 매일 1시간 독서, 1시간 운동, 3분 명상을 하고 있다. 이것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는 절대 만날 수 없다. 10년이 지나면 너무나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즐겁게 살자. 굳이 열심히 살 필요 없다. 열심히는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모습이다. 대신 충실히 살면 된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보내면 그걸로 족하다. 더 나아가 즐겁게 살면 최고다. 즐겁게 사는 게 충실히 사는 것이고, 재밌게 살면 적어도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뭔가를 이루게 된다. 책을 열심히 읽으면 10분을 못 읽지만 즐겁게 읽으면 30분이 금방 간다. 뭔가를 이루려면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의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즐거워야 한다. 그래서 의지보다는 유지고 유지보다는 유희다. 이것이 핵심이다. 다이어트를 해보면 안다. 열심히 하는 다이어트는 무조건 실패한다. 먹는 즐거움이 있을 때 다이어트는 성공하고 요요도 생기지 않는다.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생각이 현실을 만들 수 있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먼저 맞는 것을 알아보면 생각이 현실을 만들 수는 있다. 이 책을 읽겠다는 생각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을 것이다. 또 책을 읽으면서 저녁 메뉴를 고민하다가 김치찌개를 먹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아마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먹을 것이다. 생각은 말과 행동을 이끈다. 어떤 생각이 만들어지면 그 생각에 반응하여 말을 하고 말에 어울리는 행동을 한다. 물론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생각에 부합되는 미래를 향해 현실이 펼쳐진다는 사실이다. 생각은 나도 모르게 나의 현실을 만들고 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인생은 생각의 산물이었다. 생각을 통해서 결과를 얻었고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고스란히 삶의 흔적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과연 이 생각은 내가 만드는 것일까?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지만 확신에 차서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라는 확신이 없어서다. 내가 생각을 만드는 것이라면 하고 싶은 생각만 하지 않을까.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싫은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의 온오프를 마음대로 조절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하기 싫은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그 생각을 멈추게 할 수도 없다. 그 생각으로 하루 종일 고민에 빠져 있을 때도 있다. 맴도는 생각에 일상을 이어갈 수도 없을 때도 있고, 문득 떠오른 생각에 업무 집중도 되지 않는다. 내가 생각의 주인이라면 원하는 생각만 하고, 원치 않는 생각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 생각을 만들고 우리에게 이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가? 생각을 만들고 떠올리게 하는 존재는 바로 무의식이다. 의식 가장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무의식이 생각을 만들고 있다. 그 무의식에 박혀 있는 이미지가 생각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무의식에 각인된 생각의 씨앗, 바로 관념이다. 이 관념이 생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체유심,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의미로 불교 경전 화엄경에서 나온 말이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 무의식에 해당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의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무의식 공간을 채우는 것이 생각의 씨앗인 관념이다. 이 관념이 바뀌어야 내가 사는 세상이 변하게 된다. 씨앗은 자라 현실이 된다. 관념인 씨앗과 현실인 열매는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 무의식의 씨앗에 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기 때문이다. 무의식의 의도와 당신의 의도가 일치할 때 무의식은 공명이 되어 현실에 드러난다. 현실을 바꾸고 싶은가?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내면을 바꿔라. 무의식에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바꿔라. 그러면 그 이미지가 곧 나타날 것이다. 나를 결핍된 존재가 아닌 충만한 사람으로 각인하자. 그 이미지가 머지않아 미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매력적인 사람들의 비밀.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 미인이다. 우리는 외모보다 인상을 기억한다. 인상은 마음에 박힌 이미지다. 쉽게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의 기억이 인상이다. 그래서 인상 좋은 사람이 외모 좋은 사람보다 오래 남는다. 외모는 해석된 것이지만 인상은 각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상이 좋아야 한다. 그 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표정이다. 표정이 인상을 결정한다. 그 표정은 얼굴 근육이 만든다.
그래서 얼굴 근육을 표정 근육이라 부른다. 그 중에서 얼굴 인상과 관련 있는 근육이 있다. 바로 미소 근육이다. 우리가 웃을 때 쓰는 근육이다. 이 미소 근육이 발달하면 웃는 인상이 생기고 이미지가 좋아진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근육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 버스나 지하철 혹은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 표정을 보면 모두 비슷하고 어둡다. 입은 꾹 다물고 사각턱 주변으로 힘을 주고 있다. 미간은 찡그리고 있고 그 사이에 주름이 잡혀 있다. 어딘가 모를 긴장과 불안이 표정에 나타난다. 24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표정, 그 표정이 바로 이 무표정이다. 무표정은 우리의 대표 표정이다. 나를 가장 잘 드러낸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 표정을 거울로 한 번 보면 우울하다. 미소 근육을 쓰지 않아서다. 이제부터 달라져 보자. 표정을 밝게 하고 인상을 좋게 하면 외모도 개선된다. 그 과정에서 인생도 달라진다. 표정과 감정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즐거우면 웃지만 웃으면 즐거워진다. 슬프면 울지만 우는 연기 속에 슬픈 마음이 든다. 표정이 밝아지면 감정도 긍정으로 변한다. 그리고 그 즐거운 감정이 주변으로 퍼진다. 그때 사람들은 나를 좋은 인상으로 기억하고 나에게 호감을 표시한다. 그 시작이 바로 아이는이다. 아이는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 지금 거울 앞에서 아이는이라고 말해보자.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보자. 입가에 미소가 보일 것이다. 왜 그럴까? 아라고 말할 때 턱 쪽 저작근에 힘이 빠지게 된다. 그러면 입과 턱 주변 근육에 힘이 빠진다. 우리가 화나거나 흥분할 때 힘을 주는 근육이 입 주변 근육이다. 부장님이 화를 낼 때 입 모양을 봐라. 그때 쓰는 근육이 입 주변 근육이다. 이 근육에 힘이 빠지면 부정적 감정이 줄어든다. 노화로 인한 변화의 70%는 표정 근육이 결정한다. JF 피부과 정찬우 원장의 말이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표정 근육이 약해지면 표정이 어두워지고 인상이 나빠진다. 얼굴이 처지면서 턱선이 길어지면 나이 들어 보이게 된다. 외모와 인상 둘 다 좋지 않게 변한다. 그러면서 내 마음도 부정적으로 변한다. 어두운 표정이 불평, 불만, 불안을 느끼게 한다. 그 마음의 변화는 또다시 표정으로 나타난다. 인상은 굳어지고 내 주변은 어두워진다.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자신의 표정을 망치고 내 인상과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얼굴 습관을 바꿔야 한다. 그 시작이 아이는이다. 나는 아침을 아이는으로 시작해서 거울이 있는 모든 곳에서 아이는을 연습한다. 그리고 나의 얼굴을 본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이미 바뀌어 있다. 그게 인생 역전의 시작이다. 체력은 모든 것을 바꾼다. 인생의 시련과 역경은 누구나 겪는다. 성공했다고, 돈이 많다고, 마음 공부를 했다고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다. 스님, 목사님, 신부님 등의 종교인이 성직자기를 간다고 생로병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마음 공부를 하면 장점이 있다. 삶의 생로병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생로병사의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고통과 괴로움을 한 걸음 뒤에서 음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힘이 운동이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상황과 사건이 아니다. 잘 살펴보면 눈앞의 사건보다 그 사건을 판단하는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한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 생각들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그리고 부정적 느낌과 감정을 동반한다. 불평, 불만, 불안의 산부를 일으키고 분노, 공포, 우울로 이어진다. 그 생각, 감정, 느낌이 나타날 때 우리는 생각에 빠지고 감정과 하나가 되며 우울의 늪에서 허덕인다. 생각 지옥에 빠지는 순간이다. 부정적 생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우리는 잿더미가 될 때까지 활활 타오르게 된다. 고통과 괴로움은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다. 체력으로 극복해야 한다. 운동해 본 사람들은 안다. 매일 아침에 운동하고 출근을 하면 하루가 달라진다. 출근길이 달라지고 아침 풍경이 달라진다. 몸이 가벼우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발걸음도 가볍다. 표정은 밝고 여유가 있다. 반대도 성립한다. 몸이 무거우면 마음도 무겁다. 출근길이 지옥이다. 표정도 우울하고 긴장하게 된다. 무거운 몸이 마음마저 누르고 있다. 운동을 하면 몸이 상쾌해진다. 그러면 마음은 유쾌해진다. 가벼운 몸이 주는 즐거움이 있다. 그 즐거움이 마음으로 이어진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유쾌해지면 우리의 시선은 명쾌해진다. 세상을 보는 눈이 선명해지고 순간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생긴다. 마음의 눈이 떠지기 때문이다. 사무실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머릿속을 맴돌 때가 있다. 그럴 때 사무실에서 머리 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밖으로 나가 몸을 쓸 때 해결된다. 바람 쐬고 산책을 할 때 스르륵 문제는 사라진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또 다른 눈, 명쾌한 시선이 생기기 때문이다. 행복한 삶의 기본기가 운동인 이유다. 운동하라는 이야기는 너무 진부하다.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나 쉽게 하진 못한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운동은 하나만 하면 된다. 스쿼트 하나, 팔굽혀펴기 하나,
계단 하나. 이 하나가 중요하다. 그 이후는 계속하게 된다. 인간은 관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계속하게 된다. 지금 것을 유지하려는 성질. 이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위협으로 느끼는 우리의 무의식. 그 무의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운동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몸이 무거워진다. 생각은 운동을 방해하는 최고의 짐이다. 대부분 사람이 운동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다. 운동하겠다고 다짐하기 때문이다. 그 다짐이 우리의 짐이 된다. 나를 무겁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한다. 그 생각 전에 스쿼트를 하나 해야 한다. 그러면 하게 된다. 책상이 보이면 모서리를 잡고 팔굽혀펴기를 하나만 해보자. 어느 순간 30개 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계단도 마찬가지다. 엘리베이터 옆에는 항상 계단이 있다. 그 계단을 하나만 올라봐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층에 도달해 있다. 그 하나가 전부다. 우리 생각의 90% 이상은 무반이다. 부정적인 것, 무의미한 망상, 그리고 이 둘의 반복이다.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은 거의 없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다. 운동해야지 마음먹는 순간, 운동하면 안 되는 이유 10가지가 스르륵 떠오른다. 지금 운동 가야지 다짐해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운동화가 더러워 보이고 트레이닝복이 더러워 보인다. 산책할까 생각하면 비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먼저 하나를 하는 거다. 멍하게 있을 때 급하게 스쿼트 하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계단 하나만 올라보자. 그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그래도 쉽지 않다면 내가 하는 팁을 알려주겠다. 아침에 일어날 때, 스쿼트 하나 할 때, 책의 첫 장을 펼칠 때 아주 유용하다. 생각의 간섭을 일으키지 않고 행동하는 방법이다. 바로 무산소 행위 3회이다. 숨을 참고 행동하는 것이다. 뇌에 산소를 주지 않고 생각에 참견 없이 행동하는 방법이다. 한번 해보자. 몇 초 지나지 않아 침대에서 일어나고 스쿼트를 하나 하고 있으며 책은 손에 있다. 숨은 그 후 쉬는 거다. 나도 방금 팔굽혀펴기 50개를 했다. 막힘없이 글이 잘 써지는 이유다. 역시 몸을 써야 상쾌하고 유쾌하고 명쾌해진다. 머리보다 몸을 움직여야 한다. 하나만 하자. 그 하나가 전부다. 삶의 기본기는 그렇게 익혀가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모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삶의 습관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습관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그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돈 드는 것도 아니니 한번 시도해보자.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으로 커다란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나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한번 바꿔보자. 인생은 운이고 삶은 우연이다. 이 책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최고의 우연이 될 수 있다. 그 시작이 마음이다. 마음속 현실 회로가 바뀌어야 현실이 변한다. 그 회로가 바뀔 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고 그것들이 바뀔 때 주변으로부터 이 말을 반드시 듣게 될 것이다. 너 뭔가 좀 변한 것 같아. 이게 시작이다. 그 운과 우연 속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은 이미 변해 있을 것이다. 오늘부터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해보자. 인생이란 긴 여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침표와 쉼표 사이에서 고민한다.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고 쉼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처럼 각자의 삶에서 어떤 순간에 멈춰서고 어떤 순간에는 계속 전진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마치 영화 시나리오를 쓰듯 우리의 삶도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때로는 한 문장을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 때가 있다.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 우리는 이미 많은 마침표와 쉼표를 경험하게 된다. 일과 사랑, 꿈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여기까지 왔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결정으로 후회하거나 적절한 시점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 스스로를 칭찬하기도 했다. 이제 남아있는 인생 후반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마음의 정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그동안 찍었던 마침표와 쉼표를 되짚어 보는 것이다. 어떤 결정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는지, 어떤 순간에 내가 멈춰 섰어야 했는지, 혹은 계속 나아갔어야 했는지를 성찰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하는 단계가 있다. 우리의 삶에도 예행 연습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삶이 더욱 멋지고 의미 있기를 원한다면 마침표를 위한 쉼표를 잘 찍고 다시 뛸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더 멀리 그리고 더 오래 뛰기 위해서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변화를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그 결정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동반된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을 개발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중년이라는 시기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된 나이일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마침표와 쉼표에서 배우듯 인생의 리듬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100세 시대다. 청년의 시절보다 노년의 시절이 기나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 이 기나긴 세월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 들었음을 깨닫는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삶의 짐은 여전히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그 무게는 날로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짐들은 노년의 삶을 더욱 고되게 만든다. 그 짐은 나의 짐보다도 타인의 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 것이 아님에도 남에게 주지도 못한다. 나마저도 내 자신의 존재는 잊고 그저 타인의 짐을 짊어진 채 무거운 발걸음을 터벅터벅 끌고 간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여기니 타인들도 나를 그렇게 대한다. 남의 짐을 들어주느라 내 인생은 바쁘고 고달프다. 이 글을 들으며 자신의 인생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 오늘, 어제, 지난주 당신의 삶을 돌아보라. 오로지 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무엇을 해준 것이 있는지 적어보라. 잘 떠오르지 않는가? 혹시 하나도 없는가? 주위를 둘러보면 내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 무엇보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해야지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사람들은 인생 반전을 꿈꾼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인생관은 바꾸지 않고 그저 운에 기대거나 타인에게 기대려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인생 반전 따위는 없다. 노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쇠퇴의 기간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통해 배운 지혜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단지 외형의 변화일 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여물어 간다. 우리의 세월이 나이만 늘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깊어지고 풍부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노력이 비로소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노년이 언제나 꽃길이길,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 또한 찬란하게 피어가길 기원해야 한다. 우리의 여정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야 비로소 시작인지도 모른다. 찬란한 나의 삶을 스스로 응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깨달음이다. 나를 사랑하면 세상도 나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중년을 지나 인생 반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 박완서 작가님의 홈이라는 산문집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온다. 젊었을 적의 내 몸은 나하고 가장 친하고 만만한 것이더니 나이 들면서 차차 내 몸은 나에게 삐지기 시작했고 늙음하게 내 몸은 내가 한평생 모시고 길들여온 나의 가장 무서운 상전이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몸은 단순한 육체를 넘어 우리가 존재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몸이 없다면 지식이나 영혼 또한 그 가치를 잃게 된다. 건강한 몸이야말로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렇기에 몸을 돌보는 일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이다. 자신의 건강을 방치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결국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할 행위다. 몸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몸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의 생각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지만 몸은 언제나 현재에 머문다. 이는 몸이 우리 존재의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임을 의미한다. 몸이 곧 우리 자신이기에 몸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결코 사치가 아니다. 이는 필수적인 자기 관리의 일환으로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몸을 잘 관리하면 몸 또한 우리를 돌보아 줄 것이다. 그러나 방치한다면 결국 몸은 반란을 일으키며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이 들어 몸이 자꾸 고장나는 바람에 가던 길을 멈추거나 꿈을 접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남의 얘기가 아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몸을 돌보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자신의 몸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엇인가? 주위에 보면 걷기 예찬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럴까? 걷기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자연스럽고도 효과적인 활동 중 하나다. 복잡한 장비나 특별한 장소 없이도 실천 가능한 이 활동은 단지 하루에 30분을 투자함으로써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걷기가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일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걷기는 심장 건강을 개선한다. 규칙적인 걷기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두 번째, 체중 관리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걷기는 칼로리를 소모하는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체중 감소 및 유지에 도움을 준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걷기가 매우 유용하다. 자연 속에서의 걷기는 특히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이는 정신 건강의 전반적인 증진으로 이어진다. 네 번째 긍정적인 변화는 기분 개선이다. 걷기는 엔돌핀을 분비하게 함으로써 우울증 증상을 완화시키고 기분을 좋게 한다. 다섯 번째로, 걷기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감기나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다. 여섯 번째, 근육과 뼈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는 골다공증의 위험을 줄이고 근골격계의 건강을 향상시킨다. 일곱 번째 변화는 에너지 수준의 증가다. 규칙적인 걷기는 몸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우리를 더 활기차게 만든다. 여덟 번째로, 걷기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 정기적인 걷기는 더 깊고 편안한 수면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일상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아홉 번째, 인지 기능의 개선이 있다. 걷기는 뇌의 건강을 증진시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 열 번째로,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킨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걷기는 사회적 연결감을 강화하고 고립감을 줄인다. 마지막으로, 걷기는 창의력을 증진시킨다. 자연 속에서의 걷기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떠올리는 데 영감을 주며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킨다. 두 번째, 말은 지독히 아껴야 한다. 요즘 사람들 중에는 함부로 말해서 자기도 모르게 화를 부르는 경우가 많고, 어떤 이들은 사실을 확인도 안 하고 말을 내뱉어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 성급하게 내뱉은 말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무심코 던진 돌멩이처럼 다른 이들의 삶 속에 파문을 일으키고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에는 사실 확인 없이 발언하는 태도와 말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자리 잡고 있다. 지혜는 듣는 데서 나오고 후회는 대부분 말에서 시작한다는 말처럼 진정한 지혜는 경청에서 비롯되며 뼈저린 후회는 섣부른 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고기가 입으로 인해 낚이듯 사람도 입으로 인해 문제에 빠진다. 말에는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말로 인한 상처는 오래간다. 그래서 말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상처는 오랜 시간 동안 남아 우리의 관계를 서서히 손상시킨다. 입술이 빨간 것은 마치 위험을 알리는 신호 같다. 이는 언제 어디서든 말을 조심하라는 창조주의 경고가 담겨 있는 듯하다. 우리의 한마디, 한 행동은 결과를 낳는다.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남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도 상처받는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구시화지문 설시참신도 패구심장설 안신처처오.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요.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니 입을 닫고 혀를 깊숙이 감추어 두면 몸이 어느 곳에 있다고 해도 편안할 것이다. 우리는 자주 불필요한 말로 상대방을 자극하고 마음에 상처를 준다. 필요 없는 말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무례한 말은 삼가야 한다. 그것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이다.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참고 말을 조심하면 모두에게 좋다. 즐거운 말 한마디는 나와 상대방의 하루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든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말과 침묵은 중요하다.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않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한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이상 충고랍시고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말을 삼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때로는 열띤 웅변보다 진중한 침묵이 상대방에게 더 가치 있는 울림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여가 시간 관리이다. 은퇴 이후 우리의 시간은 일 중심에서 여가 중심으로 시간의 성격이 변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 중심의 삶에서는 여가는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사치 같은 것으로 치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처 준비되지 못한 채 시작돼 버리는 여가 중심의 삶은 자칫 하루를 빈둥거리며 지내는 상황에 처하기 쉽다. 빈둥거리며 지내는 하루는 순식간에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게 된다.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면 소중한 시간은 마치 손안의 모래처럼 빠르게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하는 것 없이 시간만 잘 간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다. 다만 그 시간의 가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 일하던 시절, 여가는 단순히 휴식의 다른 이름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일요일처럼 우리는 넓어진 시간 속에서 제한된 수입과 함께 삶을 꾸려나가야 한다. 이 두 가지,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활용하느냐가 삶의 후반기를 어떻게 채울지 결정한다. 목표 없는 여가는 곧 지루함으로 치닫게 되지만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대다수의 시간 관리 서적은 일과 연계된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은퇴한 이후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간 관리법이 진정으로 와닿지 않는다. 은퇴 후의 시간은 다른 차원의 가치를 지니며 여기에 맞는 새로운 시간 활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일상에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비결이다. 이러한 루틴은 우리가 어떤 일정에 휘말려도 금세 원래의 궤도로 돌아올 수 있게 돕는다. 또한 생활에 여유를 갖는 것은 은퇴 이후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가족과의 시간은 더욱 소중해진다. 함께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계획하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할 수 있다. 학습은 여가의 한 형태로
자기 개발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는 은퇴한 이후의 삶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적절한 생활 리듬과 수면을 통해 늘어나는 여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는 외모 관리이다. 사람들은 보통 외모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으로 종종 유행을 따르는 비싼 옷차림이나 스타일 변화에 집중하곤 한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멋스러움을 얻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는 여러 방법들이 존재하며 그 방법들 중에는 경제적 부담이 적지만 효과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자각과 지속적인 자기 관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첫 번째, 외모 개선법 중 하나는 바로 자세의 교정이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세를 약간만 바꾸어도 인지되는 감정 상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우리의 자세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꼿꼿한 자세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첫인상을 전달한다. 그러나 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일상에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웃음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웃음은 단순한 표정 변화를 넘어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웃음은 스트레스 감소와 함께 행복감을 증진시키며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웃음은 갈등의 최소화, 사회적 관계의 개선,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의 확립에 기여함으로써 외모뿐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까지도 향상시킨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잠은 외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요소다. 수면 부족은 피부 노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감소 등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질 좋은 수면을 위한 환경 조성은 외모 개선은 물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방법들은 모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외모와 자신감,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자세, 웃음,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생 반전을 위해 우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네 가지를 다시 강조해 본다. 첫 번째,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말은 지독히 아껴야 한다. 세 번째, 여가 시간 관리이다. 네 번째, 외모 관리이다. 마음에 새겼는가? 이제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는가? 그러나 이 네 가지가 중요한 줄은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천하지 못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오랫동안 나의 삶에서 형성된 습관 때문이다. 삶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또한 어떤 방향이 좋은 습관인 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곧 삶의 습관에 따라 방향이 바뀐다. 즉, 습관을 바꾸는 것이 인생 변화의 시작인 것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를 넘어 사람의 삶을 치료하는 의료인문학자인 이하영 원장이 집필한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이다. 이하영 원장을 통해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습관을 바꾸는 통찰력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매일 아침 5시 50분에 눈을 뜬다. 시계의 앞자리가 6이 되기 전에 얼른 일어나는 이유는 5가 주는 설렘과 긴장감이 좋기 때문이다. 하루 2번 5시를 보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책의 한 구절을 떠올린다. 삶을 바꾸려면 3가지를 기억하라. 성공을 꿈꾸고 목표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3가지를 하면 돼요. 마음 공부를 하고 삶의 기본기를 다지고 즐겁고 충실하게 살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삶이 변하려면 먼저 현실 회로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의 현실을 출력하는 현실 출력 회로는 무의식이다. 그 무의식에 있는 생각의 씨앗이 바뀌어야 한다. 그 씨앗인 관념과 열매인 현실이 하나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다. 마음 공부는 도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 삶의 기본기를 쌓아야 한다. 그 기본기가 독서, 운동, 명상이다. 뻔하고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이 3가지를 매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는 매일 1시간 독서, 1시간 운동, 3분 명상을 하고 있다. 이것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는 절대 만날 수 없다. 10년이 지나면 너무나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즐겁게 살자. 굳이 열심히 살 필요 없다. 열심히는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모습이다. 대신 충실히 살면 된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보내면 그걸로 족하다. 더 나아가 즐겁게 살면 최고다. 즐겁게 사는 게 충실히 사는 것이고, 재밌게 살면 적어도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뭔가를 이루게 된다. 책을 열심히 읽으면 10분을 못 읽지만 즐겁게 읽으면 30분이 금방 간다. 뭔가를 이루려면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의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즐거워야 한다. 그래서 의지보다는 유지고 유지보다는 유희다. 이것이 핵심이다. 다이어트를 해보면 안다. 열심히 하는 다이어트는 무조건 실패한다. 먹는 즐거움이 있을 때 다이어트는 성공하고 요요도 생기지 않는다.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생각이 현실을 만들 수 있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먼저 맞는 것을 알아보면 생각이 현실을 만들 수는 있다. 이 책을 읽겠다는 생각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을 것이다. 또 책을 읽으면서 저녁 메뉴를 고민하다가 김치찌개를 먹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아마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먹을 것이다. 생각은 말과 행동을 이끈다. 어떤 생각이 만들어지면 그 생각에 반응하여 말을 하고 말에 어울리는 행동을 한다. 물론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생각에 부합되는 미래를 향해 현실이 펼쳐진다는 사실이다. 생각은 나도 모르게 나의 현실을 만들고 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인생은 생각의 산물이었다. 생각을 통해서 결과를 얻었고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고스란히 삶의 흔적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과연 이 생각은 내가 만드는 것일까?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지만 확신에 차서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라는 확신이 없어서다. 내가 생각을 만드는 것이라면 하고 싶은 생각만 하지 않을까?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싫은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의 온오프를 마음대로 조절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하기 싫은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그 생각을 멈추게 할 수도 없다. 그 생각으로 하루 종일 고민에 빠져 있을 때도 있다. 맴도는 생각에 일상을 이어갈 수도 없을 때도 있고, 문득 떠오른 생각에 업무 집중도 되지 않는다. 내가 생각의 주인이라면 원하는 생각만 하고, 원치 않는 생각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 생각을 만들고 우리에게 이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가? 생각을 만들고 떠올리게 하는 존재는 바로 무의식이다. 의식 가장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무의식이 생각을 만들고 있다. 그 무의식에 박혀 있는 이미지가 생각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무의식에 각인된 생각의 씨앗, 바로 관념이다. 이 관념이 생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체유심,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의미로 불교 경전 화엄경에서 나온 말이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 무의식에 해당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의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무의식 공간을 채우는 것이 생각의 씨앗인 관념이다. 이 관념이 바뀌어야 내가 사는 세상이 변하게 된다. 씨앗은 자라 현실이 된다. 관념인 씨앗과 현실인 열매는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 무의식의 씨앗에 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기 때문이다. 무의식의 의도와 당신의 의도가 일치할 때 무의식은 공명이 되어 현실에 드러난다. 현실을 바꾸고 싶은가?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내면을 바꿔라. 무의식에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바꿔라. 그러면 그 이미지가 곧 나타날 것이다. 나를 결핍된 존재가 아닌 충만한 사람으로 각인하자. 그 이미지가 머지않아 미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매력적인 사람들의 비밀.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 미인이다. 우리는 외모보다 인상을 기억한다. 인상은 마음에 박힌 이미지다. 쉽게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의 기억이 인상이다. 그래서 인상 좋은 사람이 외모 좋은 사람보다 오래 남는다. 외모는 해석된 것이지만 인상은 각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상이 좋아야 한다. 그 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표정이다. 표정이 인상을 결정한다. 그 표정은 얼굴 근육이 만든다. 그래서 얼굴 근육을 표정 근육이라 부른다. 그 중에서 얼굴 인상과 관련 있는 근육이 있다. 바로 미소 근육이다. 우리가 웃을 때 쓰는 근육이다. 이 미소 근육이 발달하면 웃는 인상이 생기고 이미지가 좋아진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근육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 버스나 지하철 혹은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 표정을 보면 모두 비슷하고 어둡다. 입은 꾹 다물고 사각턱 주변으로 힘을 주고 있다. 미간은 찡그리고 있고 그 사이에 주름이 잡혀 있다. 어딘가 모를 긴장과 불안이 표정에 나타난다. 24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표정, 그 표정이 바로 이 무표정이다. 무표정은 우리의 대표 표정이다. 나를 가장 잘 드러낸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 표정을 거울로 한 번 보면 우울하다. 미소 근육을 쓰지 않아서다. 이제부터 달라져 보자. 표정을 밝게 하고 인상을 좋게 하면 외모도 개선된다. 그 과정에서 인생도 달라진다. 표정과 감정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즐거우면 웃지만 웃으면 즐거워진다. 슬프면 울지만 우는 연기 속에 슬픈 마음이 든다. 표정이 밝아지면 감정도 긍정으로 변한다. 그리고 그 즐거운 감정이 주변으로 퍼진다. 그때 사람들은 나를 좋은 인상으로 기억하고 나에게 호감을 표시한다. 그 시작이 바로 아이는이다. 아이는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 지금 거울 앞에서 아이는이라고 말해보자.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보자. 입가에 미소가 보일 것이다. 왜 그럴까? 아라고 말할 때 턱 쪽 저작근에 힘이 빠지게 된다. 그러면 입과 턱 주변 근육에 힘이 빠진다. 우리가 화나거나 흥분할 때 힘을 주는 근육이 입 주변 근육이다. 부장님이 화를 낼 때 입 모양을 봐라. 그때 쓰는 근육이 입 주변 근육이다. 이 근육에 힘이 빠지면 부정적 감정이 줄어든다. 노화로 인한 변화의 70%는 표정 근육이
결정한다. JF 피부과 정찬우 원장의 말이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표정 근육이 약해지면 표정이 어두워지고 인상이 나빠진다. 얼굴이 처지면서 턱선이 길어지면 나이 들어 보이게 된다. 외모와 인상 둘 다 좋지 않게 변한다. 그러면서 내 마음도 부정적으로 변한다. 어두운 표정이 불평, 불만, 불안을 느끼게 한다. 그 마음의 변화는 또다시 표정으로 나타난다. 인상은 굳어지고 내 주변은 어두워진다.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자신의 표정을 망치고 내 인상과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얼굴 습관을 바꿔야 한다. 그 시작이 아이는이다. 나는 아침을 아이는으로 시작해서 거울이 있는 모든 곳에서 아이는을 연습한다. 그리고 나의 얼굴을 본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이미 바뀌어 있다. 그게 인생 역전의 시작이다. 체력은 모든 것을 바꾼다. 인생의 시련과 역경은 누구나 겪는다. 성공했다고, 돈이 많다고, 마음 공부를 했다고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다. 스님, 목사님, 신부님 등의 종교인이 성직자기를 간다고 생로병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마음 공부를 하면 장점이 있다. 삶의 생로병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생로병사의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고통과 괴로움을 한 걸음 뒤에서 음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힘이 운동이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상황과 사건이 아니다. 잘 살펴보면 눈앞의 사건보다 그 사건을 판단하는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한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 생각들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그리고 부정적 느낌과 감정을 동반한다. 불평, 불만, 불안의 산불을 일으키고 분노, 공포, 우울로 이어진다. 그 생각, 감정, 느낌이 나타날 때 우리는 생각에 빠지고 감정과 하나가 되며 우울의 늪에서 허덕인다. 생각 지옥에 빠지는 순간이다. 부정적 생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우리는 잿더미가 될 때까지 활활 타오르게 된다. 고통과 괴로움은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다. 체력으로 극복해야 한다. 운동해 본 사람들은 안다. 매일 아침에 운동하고 출근을 하면 하루가 달라진다. 출근길이 달라지고 아침 풍경이 달라진다. 몸이 가벼우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발걸음도 가볍다. 표정은 밝고 여유가 있다. 반대도 성립한다. 몸이 무거우면 마음도 무겁다. 출근길이 지옥이다. 표정도 우울하고 긴장하게 된다. 무거운 몸이 마음마저 누르고 있다. 운동을 하면 몸이 상쾌해진다. 그러면 마음은 유쾌해진다. 가벼운 몸이 주는 즐거움이 있다. 그 즐거움이 마음으로 이어진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유쾌해지면 우리의 시선은 명쾌해진다. 세상을 보는 눈이 선명해지고 순간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생긴다. 마음의 눈이 떠지기 때문이다. 사무실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머릿속을 맴돌 때가 있다. 그럴 때 사무실에서 머리 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밖으로 나가 몸을 쓸 때 해결된다. 바람 쐬고 산책을 할 때 스르륵 문제는 사라진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또 다른 눈, 명쾌한 시선이 생기기 때문이다. 행복한 삶의 기본기가 운동인 이유다. 운동하라는 이야기는 너무 진부하다.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나 쉽게 하진 못한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운동은 하나만 하면 된다. 스쿼트 하나, 팔굽혀펴기 하나, 계단 하나. 이 하나가 중요하다. 그 이후는 계속하게 된다. 인간은 관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계속하게 된다. 지금 것을 유지하려는 성질, 이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위협으로 느끼는 우리의 무의식, 그 무의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운동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몸이 무거워진다. 생각은 운동을 방해하는 최고의 짐이다. 대부분 사람이 운동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다. 운동하겠다고 다짐하기 때문이다. 그 다짐이 우리의 짐이 된다. 나를 무겁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한다. 그 생각 전에 스쿼트를 하나 해야 한다. 그러면 하게 된다. 책상이 보이면 모서리를 잡고 팔굽혀펴기를 하나만 해보자. 어느 순간 30개 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계단도 마찬가지다. 엘리베이터 옆에는 항상 계단이 있다. 그 계단을 하나만 올라봐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층에 도달해 있다. 그 하나가 전부다. 우리 생각의 90% 이상은 무반이다. 부정적인 것, 무의미한 망상, 그리고 이 둘의 반복이다.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은 거의 없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다. 운동해야지 마음먹는 순간 운동하면 안 되는 이유 10가지가 스르륵 떠오른다. 지금 운동 가야지 다짐해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운동화가 더러워 보이고 트레이닝복이 더러워 보인다. 산책할까 생각하면 비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먼저 하나를 하는 거다. 멍하게 있을 때 급하게 스쿼트 하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계단 하나만 올라보자. 그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그래도 쉽지 않다면 내가 하는 팁을 알려주겠다. 아침에 일어날 때, 스쿼트 하나 할 때, 책의 첫 장을 펼칠 때 아주 유용하다. 생각의 간섭을 일으키지 않고 행동하는 방법이다. 바로 무산소 행위 3회이다. 숨을 참고 행동하는 것이다. 뇌에 산소를 주지 않고
생각에 참견 없이 행동하는 방법이다. 한번 해보자. 몇 초 지나지 않아 침대에서 일어나고 스쿼트를 하나 하고 있으며 책은 손에 있다. 숨은 그 후 쉬는 거다. 나도 방금 팔굽혀펴기 50개를 했다. 막힘없이 글이 잘 써지는 이유다. 역시 몸을 써야 상쾌하고 유쾌하고 명쾌해진다. 머리보다 몸을 움직여야 한다. 하나만 하자. 그 하나가 전부다. 삶의 기본기는 그렇게 익혀가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모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삶의 습관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습관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그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돈 드는 것도 아니니 한번 시도해보자.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으로 커다란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나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한번 바꿔보자. 인생은 운이고 삶은 우연이다. 이 책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최고의 우연이 될 수 있다. 그 시작이 마음이다. 마음속 현실 회로가 바뀌어야 현실이 변한다. 그 회로가 바뀔 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고 그것들이 바뀔 때 주변으로부터 이 말을 반드시 듣게 될 것이다. 너 뭔가 좀 변한 것 같아. 이게 시작이다. 그 운과 우연 속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은 이미 변해 있을 것이다. 오늘부터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해보자.